가끔씩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발밑으로 툭 하고 떨어질 때가 있다. 그것은 반찬통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야채 봉지일 수도 있다. 어떤 날은 날계란이 떨어져 미끄덩한 액체가 주방 바닥을 타고 냉장고 밑바닥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묵직한 물건이 떨어져 내 발등을 찍을 때다. 언젠가 나는 떨어진 통조림이 나의 발등을 찍어 부어오른 발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한 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바탕 들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평소에 냉장고 정리를 좀 잘하지 그랬느냐라는 타박이었다. 사실 맞는 말이었다. 냉장고 정리만 잘 되어 있었어도 문을 열자마자 물건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정리하는 일이 왜 그리 쉽지가 않았는지, 정리정돈은 언제나 나의 무거운 숙제였다. 옷장도 주방 수납장도 신발장과 다용도실 등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나는 항상 미루기만 했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은 물건이 들어갈 자리가 도저히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는 수 없이 어설픈 정리를 하고는 했었다. 그런데 통조림통에 발등을 가격당한 이 사건 이후 나는 제대로 된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집안에 잡다한 물건들을 다 꺼내어 버릴 것을 싹 다 비워내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에 있던 오래된 식품도, 옷장 안에서 잊혀져 있던 입지 않는 옷들도, 창고에 있던 먼지 쌓인 오래된 물건들도 미련 없이 버렸다. 쓰지 않던 물건이 어찌나 많았었던지 버릴 것이 끝도 없이 나왔다. 아깝다고 놔두었던 물건들이 쌓이고 쌓여 그동안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었음을, 이제부터라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어렵사리 정리를 끝내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을 나는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다. 정말이지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왠지 모를 행복감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비움과 정리정돈은 나만의 힐링 시간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할 때면 집에 있는 잡다한 물건들을 찾아 정리를 하고는 한다. 비울 건 비우고 가지런히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속이 후련해짐을 넘어 마음이 한없이 여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무언가를 소유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끼고는 했었다. 물론 어느 시기까지는 잘 몰랐다.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손에 쥐게 될 때면 그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뿌듯하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나의 욕심과 집착,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깊어질 무렵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변화된 한 지인의 모습은 내게 비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그분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꽤나 화려한 삶을 살던 분이셨다. 예술하는 사람답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패션 스타일과 진한 메이크업, 출중한 외모 등으로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돈 씀씀이 또한 워낙 커서 때로는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사실 그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화려함의 이면에 우울함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소유와 집착으로 스스로를 올감했던 부분이 상당히 컸다.
때론 명품에 집착하는가 하면 다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스스로의 마음을 과하게 구속시키는 듯한 모습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먹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살이 엄청나게 찐 적도 있었다. 염려되는 마음에 주변에서 조언을 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스스로가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느끼고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니멀한 생활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놀라웠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전과는 달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염색도 하지 않아 거의 백발에 가까울 정도의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런데 달라진 외형보다 더 큰 변화는 그녀의 마음가짐이었다. 화려한 거칠애로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감추는 일을 멈추기로 마음먹자 시시때때로 필요하던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생활이 절로 간소해지더라는 것이었다. 소박해진 생활에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예전처럼 초조한 기세가 없이 단순한 생활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나도 덩달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한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마음이 허할 때도 무언가 자꾸 채워 넣으려고만 한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 세 개를 더 원한다. 항상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스스로를 고달프게 만드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히게 된다는 뜻이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물건이 많아지면 공간이 어지러워지고 욕심이 과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비우는 일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 컴퓨터도 용량이 꽉 차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듯 우리의 생활 공간도 계속 채워지기만 한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틈은 사라지고 공간은 기능을 점점 잃게 된다. 많이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비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우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비움은 낯설다. 비운다는 말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비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 작은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비움은 실천이 가능하다. 어지러운 책상 서랍을 비운다든가 휴대폰에 쓸데없는 사진을 정리하는 일,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가 비움 작업이다.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산뜻하고 개운한 비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채울 것을 다 채우고 나서 비운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일단 채우기 전에 비우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물건도 마음도 적절히 비워내야만 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때면 돈의 위력을 더 실감한다. 지갑이 얇아지는 만큼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큰 돈을 바라는 것도 큰 부자를 꿈꾸는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돈은 중요하다. 돈은 나에게 마음의 여유이고 하기 싫은 걸 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당당함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빛나는 젊음조차도 지독한 가난 앞에서는 작고 초라해지는 돈의 무서운 힘을 알기에 나는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형편에 맞는 소비에 대해서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얼마 전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였다. 엄마들이 하나씩 메고 온 명품 가방은 마치 백화점 쇼윈도를 보는 느낌이었다. 명품 가방의 브랜드와 가격으로 그 집에 불을 가늠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 역시도 한때는 명품 가방에 꽤나 관심이 많았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를 눈여겨본 적도 있었고 해외여행 가는 것을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기도 했었다. 품질이 좋아서, 디자인이 독특해서, 색감이 고유해서 등의 나름의 이유를 대며 명품 가방을 구입했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이 정도 가방을 들고 다닐 경제력이 있다라는 것과 나라는 사람을 고급스럽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잠시였다. 명품 브랜드는 수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과 로고를 끊임없이 변형시키며 만들어내다 보니 유행은 너무 빨리 변했고 유행이 지난 가방은 들기가 난감해졌다. 막상 처분하려고 해도 비싼 가격을 생각하면 버릴 수도 없었다. 어느 순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랴 싶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철없던 시절 쇼핑의 부질없음을 느끼게 되었던 귀한 소비 경험이었다. 요즘은 각종 SNS가 난무하는 시대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중되고 시선이 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화면 속에 사는 모습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근사해 보고 있노라면 괜한 주눅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람이 다르고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른데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맞추려 애쓸 필요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다.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유행에 따르는 것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의식하며 과하게 무리하며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 상황에 맞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나답게 사는 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게 아닐까 싶다. 지금의 나는 누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에 큰 관심이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보다 사람이 먼저 보인다. 그 어떤 고급 브랜드의 옷을 걸친 사람보다 자신만의 우아한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또한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 TV에서 어느 70대 할머니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미처 몰랐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노인이 되어서 뭐가 그리 행복하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행복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마음이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나이가 지긋하고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아마도 그 할머니는 세상을 나름 잘 살아온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다.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100세까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다. 물론 나 역시도 그렇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건강은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이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몸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몸에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져 결국 우리 몸에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마음 건강을 챙겨야 한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종교나 운동, 독서, 취미활동 등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각기 다르겠지만 내가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터득한 방법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욕심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나답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큰 욕심 없이 오늘 하루에서 감사를 찾으며 살아간다면 몸의 건강도 마음의 평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곁에 있는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간다. 더 멀리 높은 곳에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느라 오늘의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삶은 오직 지금, 현재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시점을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에 맞추어야만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상쾌한 아침바람, 작은 들꽃과 뭉게구름 한 조각, 청아한 하늘, 석양이 물드는 해질녘의 고즈넉함까지도 모두가 조건 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다. 이런 일상 속의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며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